문제풀이 한 번만 해볼게요. 먼저 1번 1대1 함수인 걸 모두 골라보라고 하고 있고 x값이 다르면 함수값도 달라야 돼. 그리고 이걸 판단하는 좋은 도구는 이런 가로축을 그었을 때 교점이 한 개만 나오느냐. 그럼 얘는 이렇게 가로축을 그었을 때 교점이 한 개만 나오니까 뭐 기억은 1대1 함수가 맞는 것 같아. 니은은 가로축을 그었을 때 이런 가로축을 그으면 교점이 너무 많이 나오죠. 무궁무진하게. 이제 니은은 안 될 것 같고, 얘도 직선을 그으면 가로축을 그으면 교점 2개 나오니까 안 되고, 뭐 얘는 교점 계속 한 개만 나오니까 괜찮을 것 같아. 이제 얘도 가로축 그었을 때 교점이 어떻게 해도 한 개만 나오니까 얘도 괜찮겠다. 그러면 1대1 대응은 일단 이 기역, 리을, 미음 중에서 고르면 돼요. 치역과 공역이 같은지 보는 건데, 얘들아 얘는 치역이 이렇게 매우 큰 양수도 생기고 이런 데서 매우 작은 음수도 생기니까 공역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근데 있어도 실수 전체라고 있으니까 얘는 치역이 실수 전체니까 기역은 괜찮다. 리을을 보면 얘 치역, 즉 함수값은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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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만 찍힌다. 음수가 절대 안 찍혀. 리을은 안 돼. 미음은 얘 함수값은 양수, 뭐 매우 큰 양수부터 이제 음수 라인까지도 많이 찍히죠. 얘 y값은 양수부터 음수 다 찍히니까 미음은 1대1 대응이 맞겠다. 상수함수는 모든 x값이 다 하나의 y값을 의미하는 이제 이런 구조. 그래서 이제 얘는 니은밖에 없을 거고, 항등함수는 입력값과 출력값이 모두 동일해야 되는데, 그럼 뭐 얘는 x는 음수인데 y는 양수니까 뭐 이런 건 말도 안 돼. 뭐 이런 것도 이제 그쵸? x값이랑 y값이 모두 같을 순 없고, 얘들 항등함수는 그래서 그래프적으로는 y는 x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등함수는 이제 미음밖에 없다는 걸로 좀 결론을 지어주자. 여기 좋아요. y는 x. 넘어가서 필수 예제집. 얘들 근데 밑에 예제 문제들 다음 거 보기 전에 풀어야 돼. 알겠죠? 두 집합 x랑 y가 이렇게 있는데 x에서 y로의 함수가 무슨 대일 대응이래? 1대1 대응이래. 그럼 전 이런 문제 풀 때 항상 이 구간이 정해져 있으면 이 구간의 경계를 찍어본다. 구간의 경계, x가 몇일 때가 경계야? x가 마이너스 1 때가 경계고, 여기 경계는 x가 몇일 때가 경계야? x가 3일 때가 경계야. 공역의 경계도 찍을게요. 공역의 경계는 이제 여기 y가 1일 때부터 y가 몇일 때까지? 11일 때까지가 경계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이게 이제 정의역과 공역의 경계인데, 우리 주어진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이 1대1 대응이래요. 그럼 잘 생각해봐. 만약 직선이 이렇게 어중간한 지점을 지난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얘 치역이 요만큼이 되는 거잖아요. 함수값이 찍히는 구간이. 근데 우리 공역이 요만큼이면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잖아. 결론. 얘들아, 치역이 요만큼이 나와야 돼. 함수값 y값이. 그럼 얘들아, 직선이 이렇게 어중간하게 시작해서 어중간한 대로 끝나면 될까 안 될까? 이러면 치역은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생기는 거잖아. 아다리가 딱 맞으려면 여점을 지나고 요점을 지나야 y값, 치역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공역이랑 정확하게 똑같이 나올 거야. 따라서 직선이 이런 식으로 지나야 하고, f-2는 1이고 f3은 11이어야겠구나. 따라서 f-2는 1이고 f3은 11이다. 계산해서 a와 b값을 구해봐야 될 것 같아. 얘들아, 근데 만약에 a가 양수라는 조건이 없었으면 a가 충분히 모일 수도 있는 거야. 만약 이 조건이 없어. 그럼 a가 음수인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얘들아, 만약에 a가 음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른쪽 아래로 가는 직선이 그려져야 되고, 마찬가지로 이런 어중간한 지점을 지나면 치역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생기니까 공역이랑 달라. 만약에 a가 음수면 이렇게 지나야 돼요. 이렇게. 그럼 f-2는 11이고 f3은 1이다 를 지나야 되는 거야. 만약에 a가 음수면. 참고 한번 해봅시다. 좋아요. a가 음수인 거 다루는 게 507번에 있네요. 자, 필수 예제 8번을 보자. f는 항등함수, 입력값과 출력값이 무조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f5는 입력값이 5면 출력값도 5여야겠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가 마3이라는 거 x에다 뭘 넣든 마3이 나온다는 거니까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어도 마3이 나올 거야. 상수함수. 그럼 뭐 5 빼기 3이니까 결과는 2라고 써주면 되겠다. 우리 함수의 개수 주제 한번 볼 거고 얘는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특강 주제지만 좀 기억을 해주자. 문제도 많이 나오니까. 얘들아, 얘는 외우지 말자. 외우지 말고 저랑 같이 이해를 한 번만 해봅시다. 잘 생각해봐. 일단 1번 그냥 함수의 개수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다. x가 1, 2, 3, y가 a, b, c 뭐 d까지 한번 해볼까? 요 정도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 그럼 1번 함수의 개수 설명 먼저 한번 해볼게. 얘들아, 함수는 그냥 x가 하나 들어가면 y에도 하나 나오기만 하면 되잖아. 얘들아, 그럼 1이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는 하나, 둘, 셋, 넷. 1이 짝을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있을 거야? 이제 4가지가 있을 거야. 뭐 a로 갖다 칠게요. 그럼 2가 선택할 수 있는 거야. 함수니까 2가 a로 가도 그냥 함수는 상관이 없어요. x에 하나 들어가면 y에도 하나 나온다고 함수의 정의고, 그럼 뭐 같은 데로 가도 전혀 상관이 없어. 2가 a로 가도 되고 2가 b로 가도 되고 2가 c로 가도 되고 2가 d로 가도 되는 거거든. 그럼 2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도 몇 가지 있을까? 4가지. 3이 선택할 수 있는 것도 4가지. 따라서 이렇게 해서 4의 세제곱이라고 이해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오케이? 뭐 m의 n제곱으로 외우기보다 이렇게 그냥 곱셈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제 생각엔. 얘가 갈 수 있는 거 4개. 얘가 가는 것도 4개? 4개니까 뭐 4를 3번 곱하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얘는 이 정도로 보고, 얘도 외우지 말자. 1대1 함수의 개수도 제가 그냥 생각으로 뚫어볼게요. 1대1 함수의 개수는 뭐냐면, 봐봐. 마찬가지로 1이 갈 수 있는 선택지는 4가지죠. 그러니까 일단 4를 곱할 거야. 이게 이제 4의 세제곱 느낌이었고, 우리 예시에서. 그리고 a로 갖다 칠게요. 근데 그러면 이제 조건이 붙어. 2는 절대 a로는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인기녀가 있으면 안 돼요. 1대1 함수는. 그럼 2가 갈 수 있는 건 b, c, d 몇 개가 남는다? 3개가 남는다. 뭐 b로 갖다 칩시다. 그럼 이제 3이 갈 수 있는 건 몇 개가 남는다? c, d 2개가 남는다. 이렇게 약간 팩토리얼 느낌으로 계산을 해주면 된다. 오케이? 뭐 MPN 이거 외워도 좋은데 그냥 이렇게 곱하기를 뚫는 게 더 쉽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1대1 대응을 한번 정의해 볼게요. 1대1 대응은 얘들아, 근데 쌤이 지금 만든 예시에서는 못해요. 왜 못하냐면 우리 1대1 대응이 되려면 정의역 개수랑 공역의 개수랑 치역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 그랬죠. 근데 정의역은 3개 있는데 공역은 4개 있으니까 얘는 이제 1대1 대응은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선생님이 이 1대1 대응은 조금 다른 사례로 설명을 해볼게요. 이렇게. 그럼 이제 이 A가 갈 수 있는 건 하나, 둘, 셋, 3가지야. 1로 갖다 칠게. B가 갈 수 있는 거는 1 안 되니까 2, 3, 2가지야. 3으로 갖다 치자. C가 갈 수 있는 건 1가지. 얘들아, 그래서 1대1 대응은 어차피 이제 여기 개수랑 여기 개수가 똑같거든요. 그럼 이제 정의역 x의 개수를 뭐 x개라고 한다면 얘 원소 개수를 그냥 x 팩토리얼입니다. 근데 얘도 뭐 굳이 외울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곱하면 돼요. 곱하면. 마지막 상수함수의 개수 볼게요. 상수함수의 개수. 상수함수의 개수 같은 경우도 얘 이제 레전드 몰빵, 한 명한테 다 몰빵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모두가 누구한테 몰빵되느냐? 이제 A한테 몰빵되느냐 1가지, B한테 몰빵되느냐 1가지, C한테 몰빵되느냐 1가지, D한테 몰빵되느냐 1가지. 총 몇 가지밖에 없겠다? 이제 4가지밖에 없겠다. 그래서 얘는 공역의 원소 개수랑 동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하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외우기보다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고,
얘들아, 요게 은근 자주 나와요. 요게 은근 자주 나와서 얘도 한 번만 해볼게요. 여기 참고 주제. 얘는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되냐면, 얘들아 말이 너무 어렵다, 그쵸?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야. x에서 y로 가는 어떤 함수가 있어. 1, 2, 3이고 여기는 5, 6, 7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뭐 5, 6, 7, 8까지 해보자. 근데 문제의 조건에 뭐가 붙냐면 1에서의 함수값이 1해야 되고 3에서 함수값이 가장 커야 된대. 이렇게 이걸 만족하는 함수 개수를 구하래. 이런 걸 어떻게 극복할지 한 번만 생각을 해보자. 잘 봐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설명할 논리는, 얘들아 혹시 우리 1학기 수학을 할 때 제가 이런 문장을 제시한 적이 있어요. 순서가 또는 크기가, 크기 말고 대소라 하자. 크고 작음. 이런 뭐로 계산을 해보자. 조합으로 계산하는 게 정말 편합니다. 이런 원칙 하나를 여기서도 적용해볼 거야. 왜냐하면 F1, F2, F3 사이에 크기, 대소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조합을 쓸 건데, 얘들아 조합이란 게 뭐야? 4C3이 있으면 4개 중에 3개 뽑는다고. 약간 어떤 뉘앙스냐면 뽑힐 수 있는 4개의 후보, 여기 앞에 있는 게 뽑힐 수 있는 후보거든요. 얘가 이제 실제 선택 개수고, 조합이란 건 이런 구조란 말이야. 그래, 그럼 잘 생각해봐. 4C3이란 건 4개의 후보 중에 3개를 뽑는다는 건데, 얘들아 그러면 얘를 조합으로 계산한다는 건 뭔 소리냐면 F1, F2, F3은 함수값이니까 Y에서 뽑혀야 돼요. 여기 5, 6, 7, 8로 가는 거잖아, 쟤네가. 그럼 얘들아 이 F1, F2, F3이 될 수 있는 후보, 이 구조인데 후보가 몇 개 있어요? 얘네가 될 수 후보가 4개 있죠. 5, 6, 7, 8.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실제 F1, 실제 F2, 실제 F3 몇 개를 뽑아야 되는 거야? 실제로는 3개를 뽑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렇게 4C3을 계산하면 4가지가 나오는 건데, 이게 뭐 한 거냐면 얘들아 봐봐. 4C3을 했던 게 뭐냐면, 쌤이 예시 들어볼게요. 이 4개 중에 3개를 뽑았던 거잖아. 예를 들어 5, 6, 8을 뽑았다 칠게.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F1이 작다며 가장. 그럼 F1은 무조건 5에 대응이 돼야 돼. F2는 무조건 6에 대응이 돼야 되는 거고, F3은 무조건 8에 대응이 돼야 돼. 이렇게 4가지 뽑기만 하면 대응은 한 가지, 실제 대응은 한 가지예요. 한 가지. 따라서 이렇게 함수 개수는 단 4개가 정답이 된다. 오케이? 오케이. 얘들아, 얘는 제가 예제 하나 더 풀어볼게요. 요거 하나만 더 풀어볼게. 잘 생각해봐. 얘는 이제 뭐냐면 x에서 y로 함수를 만들 건데, x가 3이랑 5고 y가 마이, 마일, 0, 1, 2야. 얘는 무슨 소리냐면 봐봐. x1과 x2에 대해서 f, x1이 f, x2보다 커야 된대. 그러면 저건 무슨 얘기냐면, 봐봐. 여기서 x1과 x2는, 근데 사실 얘들아 이거는 문제에 조건이 하나 더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살짝 오타난 것 같은데, 얘들아 이거 무슨 조건이 필요하냐면 x1이, 잠깐만요. 아니다, 이거 말고 그래, 이렇게 좀 헷갈릴 텐데. 얘들아 쌤이 이거 조건 하나만 추가할게요. 요런 조건 하나만 추가해서 이해를 좀 시켜볼게. 얘들아 봐봐. x1이 x2보다 크다는 조건 하나만 추가해 볼게요. 얘들아 그럼 x1이 x2보다 크다는 거는 우리 x1과 x2는 요 라지 x의 원소잖아. 그럼 얘들아 이게 x1은 무조건 5여야 되고 x2는 3이어야 되는 거야. 그쵸? x1이 더 크니까. 얘들아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F5가 F 몇보다 크다? F3보다 크다가 되는 거야. 그럼 잘 생각해봐.
얘네가 될 수 있는 후보는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후보는 5개야. 그 중에서 실제로 몇 개를 뽑자? 2개를 뽑아. 예를 들어 이거 뽑았다 칠게. 그럼 얘들아 F5가 커야 되니까 F5는 무조건 이거, F3은 무조건 이거. 대응이 되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한 가지밖에 없어서 함수가 10개가 나온다. 얘들아 근데 사실 이게 이때도 똑같거든요. 문제는 그래서 이 문장이 안 써져 있는 게 x1보다 만약에 x2가 커도 있잖아. 그럼 이제 3보다 큰 게 5가 되는 거니까 이제 f3이 f5보다 커지는 거잖아. 일단 이래도 그냥 OC2를 지르면 이게 뽑히면 잠깐만요. x2가 크면 이제 f5가 f3보다 작은 거죠. 그럼 이제 f5가 f3보다 작다가 된다. 왜냐하면 x1이 3인 거고 x2가 5인 거니까 f5가 f3보다 작다가 될 거야 이렇게. 근데 뭐 그래도 하나도 안 중요한 게 얘들아 이렇게 돼도 OC2를 그냥 지르면 0, 2. 얘들아 f5가 작으니까 f5가 1로 가고 얘가 1로 가는 대응은 무조건 한 가지야. 그래서 결과는 x1이 크던 x2가 크던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주제고 얘들아 요것만 잘 이해해보자. 쌤이 만든 요 예시만 잘 이해해보면 충분할 것 같아.